그 애가 전학 오기 전까진 제 세상은 완벽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으며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용한 한국인 전학생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맥코이라고 해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프레스턴 아카데미라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는 전통 있는 명문이고 부모님은 제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빠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고 엄마는 미술품 관련 갤러리를 운영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고급스러운 것들과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저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뉴헤이븐 외곽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있어요. 집 뒤로는 작은 숲이 이어져 있고 여름이면 정원에서 친구들과 수영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늘 단정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라벤더 향이 나는 정원이 자랑거리였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너네 집 무슨 잡지에서 본 것 같아라며 부러워했죠. 저에게 그런 칭찬은 평범한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늘 중심이었습니다. 토론 동아리 회장이었고 학생회 부회장도 맡고 있었어요. 생일이면 거의 반 전체가 초대받았고 아이들은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저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까다롭게 굴어도 누구 하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에 안 맞는 애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고 그게 때로는 왕따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여왕 같은 하루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카페테리아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다들 다음 주에 있을 제 생일 파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함께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유진 양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엔 그냥 또 누가 왔구나 싶었어요. 외국에서 오는 전학생이야 가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 유진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긴 생머리에 차분한 표정, 단정한 교복 차림에 눈빛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어 발음도 꽤 좋았고 무엇보다 이상하리만큼 자신감 있는 차분함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애인데도 눈빛 하나로 교실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힘이 느껴졌달까요? 점심시간 친구들이 쟤 좀 신기하지 않아? 하면서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는 되게 똑똑해 보인다라며 긍정적으로 말했고 또 어떤 애는 좀 있어 보이는데 쟤도 상류층이야? 라며 궁금해했어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냥 제 주변이 흔들리는 기분이랄까? 그날 오후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새로 전학 온 유진은 수업 중에 선생님의 질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답을 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응용 문제를요. 선생님이 칭찬을 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죠. 평소라면 저한테 쏟아졌을 시선이 전부 유진에게 향했어요. 우와, 너 진짜 똑똑하구나. 한국에서도 이런 거 배워? 친구들의 말에 유진은 그냥 웃으며 조금요. 좋아하는 과목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겸손한 태도조차 뭔가 거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조금 평범해 보였어요. 눈빛, 말투, 행동, 분위기까지. 뭔가 그 애는 제가 지금껏 만들어온 세계를 조용히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착한 척해. 영어도 완벽한 건 아니고 솔직히 좀 튀지 않니? 처음엔 몇몇 친구들이 그런가?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이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조금 튀는 것 같고 주목을 받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점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정말 이상하게도 착한 애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는 법이 없고 항상 예의 바르며 도움을 청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어떤 친구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유진은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친구를 부축해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들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는지 그날 점심시간에는 유진 주변으로 친구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미국 음식 괜찮아? 점심 같이 먹자.
수학 숙제 좀 봐줄 수 있어? 이전에는 늘 제 옆자리에 앉던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유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잠깐 인기 끄는 거야 라고. 하지만 유진의 인기는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느낌이었죠. 유진이 특히 두각을 보인 건 수학이었어요. 한 번은 수학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도형 증명 문제를 칠판에 냈는데 반 전체가 조용한 가운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앞에 나가 풀었어요. 선생님이 감탄하면서 대학 수준의 풀이법이야.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보통 저한테만 그런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이후에도 유진은 각종 수업에서 발표를 잘했고 영어 에세이도 놀랍도록 잘 썼어요. 학생이 이렇게 쓰는 건 대단한 일이야 라고 영어 선생님이 말하자 반 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 혼자만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유진에 대한 험담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쟤 너무 의도적인 것 같지 않아? 일부러 잘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잘난 거 다 아는 애일걸. 몇몇 애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저 애매하게 웃거나 말을 돌렸어요.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결국 더 노골적인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유진이 교실을 잠깐 비운 사이 친구들 앞에서 몰래 그녀의 노트를 펼쳐 보여주며 봐봐. 이거 완전 자기 자랑 아니야 라며 비꼬았고 때론 유진의 영어 발음 실수를 흉내내며 웃음을 유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제가 장난으로 한 말들을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유진은 여전히 누구 하나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조차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누가 날 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냥 무시해. 결국은 내 자리가 맞는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 굳이 싸울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학교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국제문화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고 선생님은 유진에게 한국 문화를 맡겼어요. 유진은 직접 한복을 입고 한글을 소개하며 김치와 떡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교실 안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고 모두가 열광했어요. 유진, 대박이야. 너 진짜 프레젠테이션 천재야. 떡 진짜 맛있어. 어디서 산 거야?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고 심지어 선생님도 내가 본 국제 발표 중 최고였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유진을 멈춰야겠다고요. 그녀가 이대로 학교의 중심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게 두는 건 저 자신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 물건을 숨기고 그걸 유진의 가방에 몰래 넣는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계획을 실행한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어요. 일부러 유진에게 웃으며 인사도 건넸고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를 향해 웃는 얼굴이 그날따라 더 밉게 느껴졌습니다. 팔찌는 엄마가 유럽 여행 중에 사준 아주 비싼 거였어요. 크리스털이 촘촘히 박혀있고 브랜드 마크가 작게 각인된 특별한 디자인이었죠. 학교에서 그런 팔찌를 차고 다니는 애는 저뿐이라 분실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가 금세 저걸 알아볼 거였어요. 쉬는 시간 저는 조용히 유진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복도 CCTV는 수업 시간이라 켜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팔찌를 유진의 필통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모두가 모여있는 교실에서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 팔찌가 없어졌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찾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가방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은 살짝 난처해하면서도 중요한 물건이라면 확인해 봐야겠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가방을 한 명씩 열어보며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되었고 가방을 열자 제가 넣었던 팔찌가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림을 넘어서 거의 터질 듯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유진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을 들어올려 말하려다
말문이 막힌 듯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어요. 교실은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그거 내 팔찌인데 진짜 몰랐어. 왜 내 가방에 있는 거야?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이미 그래서 착한 척했던 거야? 라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고 선생님은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간을 버틴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교실 뒤쪽에서 손을 든 한 아이가 말했어요. 전 봤어요. 리사가 아까 유진 가방에 뭔가 넣는 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말이 교실 안을 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말한 아이는 메이슨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제가 자주 무시했던 아이 중 하나였어요. 전 우연히 화장실 옆에서 봤어요. 리사가 유진 가방 들고 있었고 뭔가를 넣었어요. 그걸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선생님은 다시 교실로 들어오셔서 상황을 정리하려 하셨어요. 아이들은 술렁였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핑계를 댈 수도 거짓말을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무의미하게 부인해봤자 더 큰 일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학이나 퇴학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여응 시즌이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말해줘서 학교에서는 상담과 반성문, 봉사활동으로 대체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저는 유진이 더 싫었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저를 용서해주는 그 태도가 더 미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에서 풀려난 듯하면서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유증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처음엔 달라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손을 흔드는 대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서글펐어요. 이전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랑 안 맞는 애들이니까라며 쿨하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감이 가슴 깊이 와닿았고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교실 안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 점심시간에 혼자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는 낯선 풍경이 너무 낯설고 아팠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멀리했던 친구들 그 아이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제가 무심코 던졌던 말, 은근히 따돌리던 시선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괜히 완벽함을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저는 이제야 진짜로 반성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또 그로 인해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었는지를요. 이후 저는 다시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적어도 이번엔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은 나 중심의 세상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거나 그룹 활동에선 조용히 뒷정리를 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사소한 행동들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용기였고 진심이었어요. 그런 저의 태도를 알아채는 친구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눈빛이었지만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운동화를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을 때 제가 여분을 내어주자 그 아이가 조용히 고마워, 리사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몇몇 아이들이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고 그제야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리사,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솔직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보고 믿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친구들과 진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내면의 불안과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어요. 예전엔 절대 하지 않았을 대화들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진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민망함과 죄책감에 어색하게 마주쳤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트기 시작했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경쟁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대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는 동료로서의 신뢰가 생겼어요. 며칠 후, 수학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리사, 너 요즘 수업 태도도 좋아졌고, 실력도 많이 안정됐어. 이번에 학교 대표로 나가는 수학 경시대회에 너와 유진, 둘 다 함께 나가보는 게 어떨까? 순간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과 함께라면 더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 역시 조용히 웃으며 동의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회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고,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문제를 풀며 다양한 전략을 짜기도 했어요. 유진은 여전히 침착하고 논리적이었고, 저는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력이 강점이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함께하면서 유진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유진의 따뜻한 면모도 알게 되었어요. 대회 당일, 저희는 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직도 조금은 떨렸지만, 유진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문제지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고, 중간중간 헷갈리는 문제도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풀어 나갔습니다. 전에는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던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경시대회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고, 드디어 1등 수상자가 발표되었어요. 1등은 프레스턴 아카데미의 한유진 학생입니다. 순간 행사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놀란 얼굴로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고, 수상 트로피를 받아들고 나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등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2등은 같은 학교의 리사 맥코이 학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어쩐지 울컥했어요. 기쁨이었고, 후련함이었고, 어쩌면 감사함이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유진을 향한 질투와 비교에 휩싸였을 텐데, 이번엔 전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고, 유진의 1등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단상 아래로 내려온 유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 유진. 진짜 멋졌어. 유진은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 미사. 내 덕분에 용기 냈어.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한 사이가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회가 끝난 뒤, 저희는 함께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유진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메모장을 펼쳐 하루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문장을 적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성장이다. 유진과의 대회는 제게 단순한 승부 이상의 경험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질투하는 대신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어요. 아마 이 감정은 예전의 저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날 유진이 제게 준 두 번째 기회 덕분이었어요. 그 후 학교 분위기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유진은 대회 1등 이후 학교 전체에 이름이 알려졌고, 학업뿐 아니라 성격까지 인정받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더없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어요. 교내 게시판에는 유진의 수상 소식이 실렸고, 아침 조회 시간에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진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유진을 통해 한국이 좀 더 친근하고 구체적인 나라로 다가온 거였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유진, 넷플릭스에서 본 그 드라마 진짜 한국에서 많이 봐.
오징어 게임이랑 실제 한국은 많이 달라.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진과 함께 교내 문화행사 때 한국 전통문화 부스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유진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지만 제가 직접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기꺼이 함께 하기로 했죠. 행사 당일 저희는 부스에 한복을 걸고 한국 지도와 사진, 전통 놀이들에 대한 설명을 적은 판넬들을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 한국 음식 시식회가 있었죠.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와 김밥, 유진이 준비한 약과와 인절미를 테이블에 내놓자마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좀 더 먹어도 돼? 이게 그 드라마에서 나온 떡볶이야? 약과. 이거 쿠키 같아. 근데 훨씬 더 고급스러워.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선생님들까지 줄을 서서 맛을 보실 정도였어요. 특히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 때문에 중독된 친구들이 많았고 어떤 친구는 레시피를 적어가며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래?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날 행사 이후로 유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저까지도 한국 문화 전문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 리사, 다음엔 뭐 또 소개해 줄 거야? 라고 물었을 땐 참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문화나 개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유진이 정말 즐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리사, 내가 같이 해줘서 고마워. 혼자였다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유진.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어. 이제 학교에서 유진과 저는 단순한 전학생과 여왕벌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던 자리에서 함께 웃고 나누는 자리로 옮겨온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은 경쟁이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짜 열리는 거라는 거요. 유진과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런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고 지금도 저는 그날의 떡볶이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